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방 정리 기술,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방 정리 기술, 청소만 잘해도 인생이 술술 풀린다. 마스다 미치히로 지음, 김진이 옮긴 평단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먼저 살펴볼게요. 챕터 1. 어떻게 방을 보고 미래를 알 수 있는 걸까? 챕터 2. 미래를 읽는 5가지 공간. 챕터 3. 일, 돈, 인간관계. 당신은 성공할 수 있을까? 챕터 4. 건강, 부부, 자녀. 당신 인생의 기반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챕터 5. 스스로 미래를 바꾸는 청소력. 추천의 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사로부터 일본의 청소 전문가 마스다 미치히로 씨의 책에 대한 추천의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좀 의아하다고 생각했다. 풍수지리 전문가인 필자와 청소가 어떤 관계가 있어서 부탁을 한 것인지 궁금했던 것이다. 호기심에서 원고를 읽고 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이 책에는 풍수 인테리어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풍수는 기를 이용해 가정의 편안과 행복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기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주변 산세에 따라 땅의 기운이 달라지듯이 양태 풍수도 집 주변과 집 안의 정리정돈 상태에 따라 기운이 달라진다. 집안이 밝고 깨끗해야 복이 들어온다는 것은 풍수의 상식이다. 그런데 이 책은 그보다 한 발 앞서 거주자의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논리를 띠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법원 집행관인 지인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매각 물건을 강제 집행하기 위해 현장에 가보면 채무자가 제기할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집이나 사무실, 공장 등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곳은 채무자가 다시 제기에 성공한 사람이 많지만 물건이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는 곳은 채무자가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정리정돈과 청소의 힘이라 할 수 있다. 저자 마스다 미치히로 씨는 21년 동안 청소 사업에 종사하며 수많은 사람의 방을 보아왔다. 그 일을 통해 저자는 방에는 거주자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힘이 있어서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긴다는 공식을 발견했다. 마음의 짜증, 초조, 질투, 불평, 불만이 가득한 부정적인 사람의 방은 너저분하고 더러우며 먼지로 가득한 것이 특징이다. 이런 공간은 마이너스 자장이 퍼져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반면 마음의 자애, 감사, 행복감이 가득한 긍정적인 사람의 방은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된 것이 특징이다. 이런 공간은 플러스 자장이 퍼져 계속해서 좋은 일만 생기게 한다는 것이다. 범죄 심리학 이론 중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다. 가게 쇼윈도에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돌을 던져 다른 유리창까지 모두 깨져버린다는 이론이다. 실제로 후미진 골목에 방치된 자동차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형편없이 망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마이너스 자장이 퍼져 나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스다 미치히로 씨의 공간 에너지 법칙은 도시에도 적용된다. 1980년대 미국 뉴욕시의 길거리는 온통 낙서투성이었고 지하철은 위험할 정도로 더러워서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시와 경찰이 사람들이 낙서하는 것을 보면서도 방치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산층은 교외로 빠져나가고 빈민들만 남아 도시 경쟁력이 최악이 되었다. 나쁜 마이너스 자장이 도시 전체에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1995년 뉴욕시장으로 취임한 루디 줄리아니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뉴욕시 정화 작업을 실시했다. 시에서는 거리와 지하철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주요 거리마다 CCTV를 설치해 낙서한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했다. 거리가 깨끗해지자 떠났던 중산층이 돌아오면서 뉴욕은 다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다. 이는 플러스 자장이 도시 전체로 퍼져 발전한 사례인 것이다. 이처럼 개인이든 마을이든 도시든 청소를 통해 운을 호전시킬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저자는 청소에도 레벨이 있다고 말하며 이를 5가지로 구분했다.
플러스 공간 중에서도 최상급인 천사 공간, 두 번째 성공 공간, 보통인 안심 공간, 마이너스 공간인 실패 직전의 공간, 최악의 마이너스 공간인 최대 위험 공간이다. 성공을 부르는 방 정리의 힘을 읽어보면 이 5단계의 공간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그 공간이 끌어들이는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힘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의 방을 스스로 진단해 봄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새롭게 창조해 나가기를 바라며 일독을 권한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풍수지리전공 교수 도시계획학 박사 정경연. 머리말, 적중률 90%의 미래감정법. 이 책은 당신의 미래를 알기 위한 책이다. 미래를 알면 어떻게 될까?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나쁜 일이 일어난다면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는 누구든지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 있다. 방법만 알면 나이,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다. 또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학교, 시, 군, 구의 미래도 응용하여 예측할 수 있다. 매우 간단하지만 미래 예측 적중률은 90% 이상이다. 도대체 그 방법은 어떤 것일까? 그 방법은 바로 방을 보는 것이다. 방? 그렇다. 방이다. 당신의 방에는 당신의 미래가 숨어 있다. 나는 21년 동안 청소 사업에 종사하며 수많은 사람의 방을 봐왔고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은 완벽하게 똑같은 방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사람의 숫자만큼 방도 다양했다. 방에는 그 방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난다. 나는 이를 통해 방에는 방 주인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과 방 주인의 마음이 드러난 공간은 그와 똑같은 에너지를 끌어들인다는 법칙을 발견하였다. 그 이후 나는 이 법칙을 바탕으로 청소로 운세를 호전시키는 실천적 방법인 청소력을 설파하고 있다. 청소력 시리즈는 지금까지 책으로만 총 3만 부가 발행되었다. 덕분에 많은 기업과 학교에 도입되었으며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널리 전파되고 있다. 또 전 세계 독자에게 청소력을 실천하여 인생이 호전되었다는 소식을 수없이 많이 받고 있다. 이 책에는 청소력을 보다 발전시킨 방을 통한 미래 감정법을 최초로 공개하였다. 어떠한가? 흥미가 생기지 않는가? 이 책은 절대 단순한 점술서가 아니다. 책을 다 읽고 덮을 때 미래를 창조하는 힘이 바로 당신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마쓰다 미츠히로. 챕터 1. 어떻게 방을 보고 미래를 알 수 있는 걸까? 방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나는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안다. 나의 미래는 물론 타인의 미래도 예측할 수 있다. 또 회사와 학교를 넘어서 시, 군, 구를 비롯한 단체와 조직의 미래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미래 예측 적중률이 90% 이상이어서 많은 사람이 놀라워한다. 그러나 사실 방법만 알면 누구나 쉽게 미래를 알 수 있다. 물론 당신도 그 방법으로 당신의 미래와 타인의 미래를 알 수 있다. 그 방법은 바로 방을 보는 것이다. 방을 보면 그 방에 사는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 단독주택은 외관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집에 어떤 타입의 사람이 살며 그 사람에게 앞으로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를 알 수 있다. 방까지 체크하면 사업, 금전, 건강, 인간관계, 부부의 미래, 자녀의 진로 등과 관련된 미래까지 분야별로 예측할 수 있다. 얼마 전에 한 여사장으로부터 회사를 더 발전시키고 싶다는 의뢰를 받았다. 회사를 보기 전에 집을 먼저 봐달라고 부탁하여 자택을 방문하였다. 당신의 회사는 가까운 시일 안에 2에서 10배의 매출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예측하였다. 그 뒤 약 10일 정도 지나서 전화가 걸려왔고 그녀는 매출이 10배 이상 늘었다고 하였다. 자신이 예상하지도 못했던 곳과 큰 거래를 계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지인에게 아는 분의 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봐주지 않을래? 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대로 가면 최악으로 이혼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녀분이 다치거나 아플 수도 있으니 꼭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네요. 방을 살펴보고 나서 집주인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었다. 물론 해결책도 알려주었지만 바로 실행하지 않았는지 나흘 후에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다. 남편이 폭력 사건을 일으켜서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이혼할 수밖에 없겠어요. 이 일로 회사도 다 끝이에요.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경상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아이도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하였다. 한 번은 싱글인 여자분이 애인이 생길지 어떨지를 알고 싶다고 하여 그녀의 방을 본 적이 있다. 안타깝지만 이대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주었다. 그녀는 직장에서 하는 일에 성과가 있을 것이고 승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결론을 말하면 그녀는 예측대로 일에서는 계속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남자친구는 여전히 없었다. 어떻게 하면 마스다 씨 같은 영능력자가 될 수 있나요? 적중률에 놀란 직원들과 의뢰인들에게 종종 듣는 말이다. 물론 내게는 그 어떤 영능력도 없고 점술 지식도 없다. 그럼 어떻게 미래를 아는 것인가? 바로 내가 제창하고 있는 청소력이 그 열쇠이다. 21년 동안 수많은 방을 보고 알게 된 법칙. 청소력이란 청소 실천에 마음의 법칙을 도입한 운명호전을 위한 실천적 방법이다. 청소와 마음의 관계는 내가 21년 동안 수많은 방을 살펴본 경험으로 발견한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모두 집을 방문하는 일이었다. 학습지 가정교사를 했을 때는 집을 방문하여 학생들을 상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어머니들의 반응이 좋다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나에게 정기적으로 가정을 순회하게 하였다. 그리고 가장 오래 종사했던 일은 청소력을 고안하는 계기가 되었던 일로 청소 사업이다. 특히 하우스 클리닝을 하며 다양한 방에 들어갈 수 있었다. 많을 때는 하루에 3집을 방문하였다. 노인이 사는 집, 신혼부부의 집, 학생 기숙사, 사택, 부자의 집, 야반도주한 사람의 집, 외국인의 집 등 다양한 집과 방에 들어갔다. 또 수많은 회사의 오피스 점포도 보았다. 대기업의 사장실과 신상품 개발실 등 관계자 외 출입 금지인 방까지도 청소하러 오셨죠? 이쪽으로 오세요. 라며 통과시켜 주어 보았다. 이처럼 셀 수 없는 많은 집과 방을 보고 발견한 법칙이 2가지 있다. 법칙 1. 사람의 마음이 방에 드러난다. 21년 동안 사람들의 방을 보면서 깨달은 점은 똑같은 방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사람의 숫자만큼 다양한 방이 있었다. 10인 10색이라는 말처럼 사람의 숫자만큼 방이 있었다. 그리고 잘 관찰해 보니 방과 사람은 똑같았다. 즉, 방에는 그 방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래서 발견한 첫 번째 법칙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 방에 드러난다는 것이다. 마음의 불평, 불만, 깊은 의심, 분노, 질투, 빈곤, 억제할 수 없는 욕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찬 사람의 방은 물건이 많고 난잡하며 먼지가 쌓여있고 더러웠다. 참고로 청소업에 종사하면 범죄 사건이 일어났던 방을 청소할 일도 있는데 말할 것도 없이 그 방은 지독하게 더럽다. 반대로 마음이 배려, 신뢰, 꿈과 희망, 그리고 겸허와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가득한 사람의 방은 청결하며 물건이 적고 구석구석까지 정돈이 잘 되어 있었다. 실제로 내가 체험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다. 하우스 클리닝은 의뢰받은 집을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일이다. 이 청소 서비스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많이 신청한다. 좋은 저택에 살고 2세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더럽힐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저분하고 더러운 방도 있다. 벽에서 케찹이 흘러나오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벽에는 대량의 케찹이 묻어 있고 바닥에는 간장과 된장찌개 국물이 쏟아진 지 오래이다. 옷은 벗은 상태로 널브러져 있고 서랍이란 서랍은 하나같이 다 열려 있다. 그야말로 난잡함의 극치이다. 그런 집에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가정 불화가 있었다. 돈은 있지만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아내는 늘 짜증이 나 있고 아이는 매일 야단 맞기 일수다. 어쩌다 가족이 서로 얼굴을 마주할 때면 맹렬하게 서로를 비난하였다. 그 집에 사는 가족의 혼란한 마음 상태가 그대로 집에 반영된 것이다. 이런 가정은 머지않아 하우스 클리닝도 해약하였다. 이혼, 갑작스러운 도산 등 원인은 다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위와 재산을 모두 잃었다. 똑같은 부자라도 정반대인 가정도 있다. 집안이 마치 호텔과 같아서 들어서는 순간 기분이 좋아진다. 우리가 들어서면 인사로 맞이해주고 청소를 같이 해주기도 한다. 우리에게 청소 방법과 청결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도 한다. 아이들도 인사성이 좋고 예의가 바랐다. 간혹 남편분과 마주칠 때도 있었는데 모든 면에서 존경스러운 멋진 신사였다. 이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사람의 마음은 방에 드러나고 사람의 행복과 불행도 방에 나타난다는 걸 알았다. 법칙 2. 공간에는 힘이 있어서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방과 마음의 관계를 통해 발견한 법칙이 한 가지 더 있다. 그것은 공간에는 힘이 있어서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긴다는 것이다. 방에는 그 방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다. 동시에 방 주인의 마음이 반영된 방은 그 공간에 사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에너지를 발산하게 된다. 나는 이 에너지 작용을 공간 자장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마음의 짜증, 초조, 질투, 불평, 불만이 가득한 부정적인 사람의 방은 어수선하고 더러우며 먼지로 가득하다.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그대로 방에 드러난 것이다. 이 공간은 마이너스 자장을 형성해서 동질의 마이너스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증폭시킨다. 그 결과로 점점 불행을 불러들이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마음이 감사, 자애, 만족감 등으로 가득한 긍정적인 사람의 방은 깨끗하고 맑은 플러스 자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좋은 것과 행복을 끌어당긴다. 이것을 유유상종의 법칙 혹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한다. 같은 에너지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것이다. 유유상종은 공간에도 적용된다. 방에 사람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지만 그 방도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당신도 공간 자장의 영향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보겠다. 회사원 A씨는 매일 짜증이 난다. 일에 불만이 있으며 인생도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럽다. 이 부정적인 기분이 공간에 그대로 반영되어 방은 더럽고 어수선하다. 아침에 눈을 뜨기가 힘들고 매일 무거운 몸으로 간신히 일어나서 출근을 한다. 몸이 무겁고 의욕이 나지 않지만 집을 나선다. 하지만 회사에서 직장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컨디션이 좋아질 때도 있다. 좋은 컨디션 상태로 영업하러 나갔는데 계약이 체결되어 예상 밖의 성과가 났다. 동기가 상승하자 오늘은 집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할까? 집 청소를 하자 등등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이 떠올랐다. 그래, 오늘은 돌아가서 공부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집의 현관문을 여니 신발은 제멋대로 뒤집혀 있고 내다 버려야겠다고 생각했던 쓰레기는 그대로 방치된 채 쌓여 있다. 현관을 지나면 이번에는 너저분한 방이 기다린다. 발전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 거짓말처럼 집에 돌아오자마자 피로가 확 밀려들면서 오늘은 힘들었으니까 내일 하자 하며 리모컨을 찾는다. 텔레비전을 켜면 그걸로 모든 것은 끝. 또다시 같은 생활 속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 당신은 어떠한가?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은가? 집에 있을 때에는 부정적인 기분이 들었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긍정적인 기분이 든다. 하지만 모처럼 기분이 좋아져서 집으로 돌아온들 방에 들어서면 바로 긍정적이었던 기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다.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틀림없는 공간 자장 때문이다. 마이너스 자장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모처럼 긍정적으로 나아가려던 기분을 소멸시키고 부정적인 기분으로 만든 것이다. 머지않아 마이너스 자장은 불행한 사건도 끌어당길 것이다. 한 독일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회사의 책상이 지저분한 사람이 한 명 있는 것만으로도 몇천만 유로의 손실이 난다고 한다. 지저분한 책상이라는 마이너스 공간 자장이 하나만 있어도 그것이 다른 사원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회사의 매출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물론 그 반대도 성립한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고객을 풍요롭게 해주고 싶다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은 플러스 자장을 띤 플러스 공간이 되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좋은 일을 끌어당긴다. 방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다. 사람의 마음이 방에 드러난다. 공간에는 힘이 있어서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긴다라는 두 가지 법칙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방 청소를 통해 거주자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청소력이라는 성공 법칙으로 제창하고 있다. 누구나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환기, 버리기, 닦기, 정리정돈으로 인생을 호전시켜주는 플러스 자장이 흐르는 공간을 만들라고 제안한다. 이 두 가지 법칙으로 방을 보면 각 방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방이란 사람이 생각과 목적에 따라서 행동을 투영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식량을 조달하려고 낚시로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자. 잡은 물고기를 요리할 장소는 이미 정해져 있다. 매일 불을 지피고 요리하는 공간은 주방이다. 그리고 식사는 식탁에서 한다. 거실은 쉬는 공간이고 침실은 자는 곳이다. 이처럼 공간은 사람의 생각에서 생겨난다. 그래서 장소에는 사람의 마음이 직접 반영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풍수에서는 장소에 이미 에너지가 있어서 인간이 거기에 맞춰가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공간은 사람이 목적을 갖고 행동함으로써 형성된 것이므로 각각의 장소에는 특정한 마음이 투영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요리하는 공간인 주방은 나와 가족을 위해 식자재를 가공하고 조리하는 공간이므로 애정어린 마음과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이 반영된다. 그래서 주방이 더러워지면 애정운에 문제가 생긴다. 침실은 피로를 풀기 위해 수면을 취하는 장소이므로 몸과 마음의 건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침실이 더러워지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이처럼 방에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방을 보면 거주자의 문제와 고민의 원인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공간의 영향을 받으며 그 공간과 똑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반드시 머지않아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미래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미래를 읽으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먼저 당신의 방을 보면 인생 전반에 걸쳐서 당신의 현 상태가 어느 레벨이고 앞으로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응용편에서는 각 방을 조합하여 진단하면 사업운과 금전운과 같은 여러 가지 운세가 미래 자신에게 어떻게 나타날지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3장과 4장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방이 더러워서 미래를 알면 불안할 것 같으니까 그냥 빨리 청소나 해버려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애써 책 한 권을 할애하며 미래 예측 방법을 당신에게 얘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현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 자체가 운명을 호전시킬 핵심이기 때문이다. 현 상태를 외면하고는 절대로 발전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지금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를 아는 것이 지속해서 청소력을 실천할 원동력이다. 즉, 전처럼 방이 다시 더러워졌네 하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고 방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덧붙여 방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된 요즘 자신의 방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많다. 감정 의뢰를 요청한 B씨는 청소력을 실천하고 있답니다. 라며 웃는 얼굴로 앞으로 좋은 일들이 거침없이 끌려오겠죠? 라고 기쁜 듯이 말하였다. 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B씨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나도 모르게 어디를 청소했다는 거죠? 라고 말해버렸다. B씨뿐만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많다. 청소해서 이제야 겨우 사람을 초대할 만한 집이 됐어요. 라는 말을 듣고 집에 들어선 순간 전신에 소름이 끼치면서 구역질이 났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사람마다 깨끗함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고 자신의 방이 어느 레벨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하였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누구나 자신이 어느 레벨에 해당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5단계 방의 레벨을 만들었다. 객관적으로 가장 청결도가 높은 플러스 단계가 천사 공간이다. 그 다음이 성공 공간, 중간 단계가 안심 공간, 그 다음이 마이너스 단계가 실패 직전의 공간, 최하위 단계가 최대 위험 공간이다. 이 5개 단계 중 반드시 당신의 방 상태에 맞는 레벨이 있을 것이다. 각 공간 레벨이 어떤 현상을 불러들이고 거주자에게 어떤 미래를 초래하는지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2장에서 하겠다. 여기서는 먼저 5단계로 분류한 기준이 되는 5가지 시점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방의 레벨을 알기 위한 5가지 시점. 당신의 방이 어느 레벨인지를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하게 해주는 5가지 시점이 있다. 5가지 시점으로 방을 살펴봄으로써 정확하게 레벨을 판단할 수 있다. 5가지 시점은 아래와 같다. 1. 분위기 2. 청결도 3. 방치도 4. 통일성 5. 물건의 양과 수납 정도. 이 5가지 시점을 62페이지의 표와 같이 매우 좋다 A, 좋다 B, 보통이다 C, 나쁘다 D, 매우 나쁘다 E의 5단계로 분류한다. 이 5가지 시점으로 방을 점검한 뒤 평균을 내면 당신 방의 레벨이 5단계 가운데 어느 레벨인지 바로 알 수 있다. 그럼 이 5가지 시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체크포인트 1. 분위기. 제일 먼저 체크할 포인트는 당신 방의 분위기이다. 내가 방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이다. 직감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감정한 사람의 집이 보이면 제일 먼저 집이 자아내고 있는 분위기를 체크한다. 분위기가 좋다, 그저 그렇다, 좋지 않다는 판단부터 시작한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애매한 상태는 보통 레벨인 C이다. 이 레벨은 고향집에 온 듯한 안정감을 주기도 한다. 또 들어서자마자 의욕이 떨어진다. 왠지 피곤하다는 느낌이 드는 공간이 있다. 이건 D의 에너지이다. 피로해지는 수준을 넘어서 머리가 아프다, 현기증이 난다, 토할 것 같다 등등 몸의 상태가 나빠지는 공간은 E이다. 반대로 방에 들어서는 순간 몸이 편안하다, 기분이 좋다, 의욕이 솟는다, 산뜻하고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며 B이다. 더 나아가 들어선 순간 감동했다. 이 공간에 있으면 풍요로운 기분이 든다.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샘솟는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친다에 해당하면 A이다. 처음에는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다. 평소에 장시간 지내는 장소일수록 감각이 마비되기 때문이다. 거리의 점포, 호텔, 회사 등으로 연습해보자. 처음 본 순간, 들어선 순간에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는지를 연습하면 직감력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 체크포인트 2. 청결도.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청결도이다. 먼지가 쌓인 정도와 오염도를 체크한다. 언뜻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지만 팩스와 전화기, 선반 위의 벽, 방구석에 먼지가 쌓여 있지는 않은가? 이처럼 자세히 보면 지저분하지만 나름대로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레벨은 C에 해당한다. 이 레벨의 사람들은 청소기는 일주일에 여러 번 돌리지만 구석구석까지 청소하지는 않는다. 청소 기술과 지식은 없고 그냥 나름대로 청소하는 수준이다. 반면 정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으며 눈에 보이는 곳에도 먼지가 쌓여 있고 음식물이 흘러 얼룩져 있어도 신경 쓰지 않는 상태가 되면 D이다. 다소 너저분하고 지저분할 때까지 적당한 안심감이 느껴진다는 레벨이다. 나아가 모든 곳에 오염되어 있고 오염된 지 오래되어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상태라면 E이다. 주방은 기름때로 끈끈하고 창문 틀과 벽에는 곰팡이가 피었다면 오염도 최대 단계이다. 반대로 청소도구 이용해서 구석에 쌓인 먼지까지 청소된 깨끗한 방은 B이다. 이 공간에 사는 사람은 어떤 오염물을 어떤 세제로 제거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다. 사람들이 이 집은 정말로 깨끗하네요 라고 말할 정도의 공간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 예를 들어 옷장 뒤와 책상 뒤, 냉장고 뒤까지 깨끗하게 청소해서 공기까지 깨끗하게 느껴진다면 그 방은 A이다. A 공간을 대표하는 장소는 마법의 나라 디즈니랜드이다. 인기 어트랙션인 스페이스 마운틴은 밤에 전깃불을 밝히고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한다. 실제로 제트 코스트를 가동시키는 낮 시간에는 어둡게 조명을 낮춰서 보이지 않으므로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철저하게 청소한다고 한다. 체크 포인트 3. 방치도.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방치도이다. 공간에 방치된 물건을 체크한다. 버려야지, 고쳐야지라고 생각한 지 1년이 지난 물건이 3개 이상 있는 공간은 C이다. 고향집에 가면 이런 물건이 많다. 1년 전에도 분명히 거기에 있었던 물건을 보고 이거 아직도 안 버렸네 하는 식이다. 버릴 물건과 고칠 물건이 2, 3년 동안 계속 쌓여 베란다와 창고 그리고 집 주변에까지 방치되어 있으면 그 공간은 D이다. 버려야지, 고쳐야지, 치워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이에 방치된 물건이 셀 수 없이 많아져서 베란다와 창고는 물론 집 밖으로까지 흘러 넘친다. 쓸모 없어진 타이어, 버려야겠다고 생각한 지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아이 자전거 등등 여러 가지 물건으로 넘치는 상황이다. 10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물건이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며 버릴 물건, 오염물, 쓰레기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면 E이다. 이는 쓰레기방, 쓰레기집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거주자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 전혀 방치되어 있지 않은 공간은 B이다. 고장나면 바로 고치고 버리기로 정한 물건은 바로 버린다. 물건을 그때그때 즉시 깨끗하게 정리정돈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나를 위해 방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의 관점이 다른 사람을 위해 방치하지 않는다로, 즉 자신에게서 시작한 관점이 타인으로 바뀌면 A가 된다. 남에게 아무렇게나 내버려둔 물건을 보이는 건 실례라고 생각해서 물건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게의 경우 전구가 나간 전등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손님이 가게에 들어와서 전등을 보고 불쾌감을 느낄 것이다. 즉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이 아니게 된다. 물건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B와 같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지, 다른 사람에게 기분 좋은 공간을 제공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지의 관점의 차이가 있다. 이 차이로 등급이 달라진다. 체크포인트 4. 통일감. 네 번째 체크포인트는 통일감이다. 집의 외관과 방에 놓인 가구, 커튼, 소파, 패브릭 등의 통일감이 있는지를 본다. 이때 플러스 공간이 되면 될수록 통일감이 높아지고 마이너스 공간이 되면 될수록 통일감은 줄어든다. 컬러와 컨셉트를 비롯한 대체적인 틀은 통일되어 있지만 전부 다 통일된 것은 아니다. 싸서 샀다. 갑자기 필요해졌는데 이것밖에 없어서 구매했다. 하는 가구와 패브릭이 많다. 하지만 어중간한 조화를 이룬다면 C이다. 그리고 어떻게 봐도 통일감이 없고 제각각인 인상을 받는다면, 즉 쓸 수만 있으면 뭐라도 상관없다. 혹은 거저 얻을 수 있다면 뭐든 좋다라며 어디서 얻어온 것 같은 물건으로 가득 찬 공간은 D이다. 당연히 컨셉도 통일감도 없고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 점점 늘어난다. 어떤 의미에서는 잡동사니라는 통일감이 형성되어 간다고도 할 수 있다. 나아가 하나같이 망가져서 가구와 패브릭의 원형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더럽고 난잡하고 정신없다는 통일감이 느껴진다면 E이다. 이 집은 마이너스 자장 공간이 완성되면 훌륭할 정도로 난잡함, 더러움, 파괴된 물건으로 통일되게 된다. 이와 달리 자신이 쾌적하게 살기 위해 방에 명확한 컨셉으로 통일감을 주었다면 B이다. 북유럽 브랜드로 통일했거나 아시안 테이스트로 통일했거나 앤틱 가구 및 리버티 프린트 패브릭을 중심으로 통일했거나 또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내추럴, 영국풍 등으로 통일감이 있게 연출된 공간이다. 마지막으로 컨셉 결정에 손님에게 쾌적한 공간이란 접대의 정신이 들어간 공간은 A이다. 예를 들어 도쿄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은 만다린 호텔 중에서도 오리엔탈의 매력을 통해 고객에게 감동을 제공하는 것을 컨셉으로 하고 있다.
즉 서비스업은 서비스 추구가 통일감으로 현실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정집은 가족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컨셉으로 공간을 만들면서 손님을 위한 배려가 들어가 있다면 그 공간은 A가 된다. 체크포인트 5. 물건의 양과 수납 정도. 5번째 체크포인트는 물건의 양과 수납 정도이다. 식기선반, 책장, 옷장, 서랍장, 책상 서랍 등을 비롯한 방 전체에 물건이 어떻게 수납되어 있는지를 체크한다. 플러스 공간이 되면 될수록 방은 넓더라도 물건은 적고 마이너스 공간이 되면 될수록 방에는 물건이 넘친다. 방에 무질서하게 물건이 흐트러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납 공간에서 물건이 넘쳐 있다. 물건이 다 수납되지 않아서 옷장과 선반 위, 냉장고와 책장 주변 등에 물건이 쌓여 있다. 또 식탁 위에 간장을 비롯한 조미료와 젓가락 등이 놓여 있다. 이처럼 물건이 잔뜩 흘러 넘친다기보다는 수납 공간이 가득 차서 밖으로 넘치는 상태는 C이다. 그러나 넘친 물건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어 발 디딜 곳이 없는 상태라면 D이다. 이런 거주자의 집은 선반 위에 올려놓거나 방의 한쪽 구석에 쌓아두는 것조차 귀찮아서 바닥이 보이는 면적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진 물건이 밖으로까지 넘치게 되면 E이다. 이렇게 되면 점점 집은 쓰레기 집이 되어간다. 방치도와도 관계되며 물건을 제대로 처분하지 못한 공간 안에는 수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반대로 수납 공간에 물건이 여유롭게 수납되어 있으며 방의 넓이와 반비례하게 물건이 적은 공간은 B이다. 컨셉이 명확해서 불필요한 물건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식기선반, 책장, 옷장, 서랍장, 책상 서랍 등등 어느 수납 공간을 보더라도 여유가 있고 깔끔하다. 여기에 타인의 시점을 추가해서 다른 사람이 봐도 쾌적하도록 물건의 양을 정리하고 수납 방식을 연구하였다면 A이다. 이런 공간에 사는 사람은 어디에 무엇이 들어있고 수납되어 있는지를 보지 않고도 안다. 이는 모든 물건에 애정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나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의 방을 보아왔고 이 5가지 시점으로 각 방을 면밀하게 체크해서 방의 레벨을 진단하였다. 그 경험으로 나는 누구나 쉽게 자신의 방 레벨을 진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그것이 20페이지에 있는 방의 레벨 체크리스트이다. 당신의 방은 어느 레벨에 속하는가? 이 장에서는 각각의 공간에 있으면 어떤 현상을 끌어당겨서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실제로 내가 목격한 사례로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